제46화 대천마가의 마교 교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46화 대천마가의 마교 교주. 마도천역은 마교의 밀지였다. 신강성의 성도였던 오로목제에서 성인이 달려서 반나절 북으로 달려가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사실 이곳 신강성 출신이 아니라면 이곳을 알 수 있는 곳은 아니었으니 300여 년 전에 이곳 신강의 마교가 이주해왔다. 원래부터 신강성은 중원에서 매우 변방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척박한 땅이었다. 신조차 버린 땅으로 중원인들은 생각하였기에 실제로 중원인에게는 버려진 곳과도 같은 곳이다. 하지만 열조 열왕은 제국을 건설할 때 언제나 이곳 신강성을 점령한 후 군영을 설치한 곳이었으니 아무래도 제국에 위태할 때마다 변방세우의 세력은 언제나 이 변방에서 발호하거나 이곳을 넘어와 중원의 제국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제국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마교는 중원인이 버린 이곳 이 땅을 본인들의 영역으로 삼았는데, 마교인들도 중원의 아름다운 땅을 버리고 이곳에 자리하기를 원했을까? 이들은 500여 전에 혈마 1차 바로, 즉 혈마로 인해 1차 정마대전이 벌어져 마교가 있었던 광서성, 광동성 경계의 10만대산을 버리고 이곳 신강성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마교의 대종사는 이곳 신강성의 성도 오로목제에 배수진을 설치하고 이곳에 철옹성을 지었다. 물론 처음 이곳에서 패왕을 자처했던 진주배교가 있었는데 그들은 마교의 무지막지한 무공과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마교는 원래부터 성화교라는 종교적인 색채가 뚜렷한 조직이었으며 동과 서양의 결합으로 매우 기괴한 무공, 즉 강호 무림에서는 마공이라 불리는 무공이 즐비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마공의 어버이와 같은 존재가 마교라 생각하면 된다. 마교를 떠받는 여러 가문이 있었는데 일단 천마류지역의 가문이었던 대천마가가 존재했고 그 아래로 좌우태상과도 같은 두 호법 가문이 있었으니 하나는 아수라 폭풍가요, 하나는 뇌전마가였다. 또한 그 아래로 마교 12기둥이라는 절대 12 가문이 있었으며 이들 절대 12 가문은 오직 순수혈통의 마교 가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도를 따르고 마도를 추구하는 사천마가가 마교 내에 존재했으니 사실 이들은 500여 년 강호사에 존재했던 강호 무림의 죄인들이 이곳 신강까지 도망하여 세운 가문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마교는 겉으로 단순한 조직이었으나 그 안으로 살피면 조금 복잡하여 각 가문의 이해관계로 숨은 다툼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었으니 이곳 마교는 철저하게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계이며 오직 강자존의 법칙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서쪽 하늘의 지배자가 다스리는 땅이 바로 이 신강성이었는데, 신강성 성도 오로목제 8구역. 오로목제 8구역은 마교 절대 12 기둥 중에 도마적천가가 위치한 곳으로 과거 천마의 12 중신 중에 도마였던 자손들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보면 되었다. 비록 신강성이 척박한 땅이었지만 청해성과도 같이 이곳 신강성 성도 오로목제는 제법 큰 대도시였다. 오로지 신강성에서 제일 번화한 도시로 마교 교도가 30만이나 거주하는 곳이었다. 나머지 약 2만은 상인과 관원들이 줄을 이뤘고 명나라 응천부에서 파견된 천여 명의 국경수비대인 옥문관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간혹 이곳 대도시 오로목제로 와서 잠깐 휴가를 즐기다가 다시 옥문관으로 복귀하는 이곳의 인구 구성으로 보면 된다. 아무튼 관과 무림은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니 이곳 신강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명나라 응천부에서는 이곳 신강만큼은 국경수비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민생을 마교주에게 자치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성주가 공석이었으며 그냥 단순하게 포정사사가 성주의 업무를 대신하였다. 사실 그도 마교주의 권위에 굴복한 인물로 중요한 것은 마교주가 추천한 인물에게 관직이 주어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마교 절대 12가의 출신이 돌아가며 승선포종사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 한시적으로 응천부에서 1년간
승선포정사를 이곳 신강으로 내려보냈다. 아무튼 오로목제 8구역은 마교 절대 12 기둥 중에 도마적천가의 승선포정사사가 있었고 이곳에는 한 젊은 인물이 포정사의 현판을 보고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신강성 승선포정사가 있는 관부군. 이곳 신강성의 새로운 포정사가 3개월 전 금능 응천부에서 부임했다고 하는데 누굴까? 유성문이었다. 그는 오로목제 8구역 승선포정사사의 현판이 걸린 정문 계단 아래에서 현판을 보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성문에게 관사를 지키는 병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곳은 다른 지방관사와 달리 일반 관원의 위사들이 관사를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수비대의 병사들이 파견되어 위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처벅. 젊은 공자는 누구시오? 누구신데 이곳 포정사사 정문 현판을 한동안 보고 계시오? 포정사사 정문은 10여 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중년인으로 보이는 소장이 성문에게 다가와 성문의 정체를 물어본다. 성문은 짙은 미소를 지으며 소장을 보았고 저는 이곳 포정사님을 뵈러 왔소. 소장은 유성문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보며 의문스러운 얼굴이었다. 아니, 이자가 누구이기에 포정사님을 찾는단 말인가? 어라. 그리고 보니 차림이 이곳 차림은 아니군. 젊은 친구는 미쳤는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오로목제에서 이러한 차림으로 일각만 거리를 다니면 반드시 얼어 죽을 것인데. 성문은 정말 여름에나 입는 얇은 옷차림이었는데 바로 강옥 무림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흑의 무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성문의 얼굴은 신강의 동장군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듯 얼굴이 멀끔하고 심지어 광채가 나는 듯 밝은 미소가 보였으니 허허, 젊은이 차림은 우리 신강성의 몸은 주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 다니면 보풀에 걸린다오. 아니면 잠시 후에 얼어 죽을지도. 차림으로 보아 소장으로 보이시는데 소장님, 저는 괜찮소. 그러니 포정사님께 금능 응천부에서 흑의 무복만 입고 다니는 자가 왔다고만 해주시오. 아마도 응천부에서는 제가 올 것이라는 기별이 이미 도착했을 것이오. 허허, 생긴 것은 멀쩡한데 차림으로 보아. 이보시오, 소장님. 저는 추위를 타는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 안심하시오. 그리고 오히려 포정사님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소장은 유성문의 말에 의문스러운 얼굴이었으나 정말인가? 차림은 조금 모자란 사람이나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멀쩡한 사람이군. 정말 금능에서 왔단 말인가? 아, 어떻게 하지? 우리 포정사님은 전형적으로 깐깐하신 분이라 실수를 담아두시는 분인데. 소장은 갈등했으며 성문의 얼굴을 다시 뚫어지게 보았다. 잠시 후 잠시만 기다리시오. 안에서 기별이 있으면 인도하겠소. 처벅. 소장은 성문을 정문 계단 아래에 두고 걸어가서 정문 병사들에게 몇 마디 말을 한 후에 정문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잠시 일각의 시간이 지나서 처벅.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탁. 정문에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한 사람은 소장이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높은 관직을 가진 관복을 입은 자였다. 그런데 관복을 입은 자는 황급히 성문에게 달려왔다. 아니, 부제도, 이게 얼마 만입니까? 성문은 고개를 돌려 부제독을 부른 자에게 돌아서서 관복 입은 자를 보았는데 성문의 얼굴은 밝아지며 환하게 웃는다. 하하하. 자네가 이곳의 포정사인가? 네, 부제도. 허허, 반갑네. 정치승. 그런데 최연소 금능의 부윤이었던 친구가 이곳은 너무 한직이 아닌가? 혹시 좌천된 것인가?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후에는 다시 금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듣지. 그런데 이곳 오로목제에 무슨 일이 있나? 오는 길에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군.
아무리 춥다고 하나 이곳은 1년 내내 상인들이 오가며 왕성하게 거래하는데 말이야. 아, 부제동님.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시죠. 제가 얼마 전에 하남 소림사에서 재배하는 철관음을 얻었는데 부제동님과 나누고 싶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럼 소장님은 수고하도록 하시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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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유성문은 옆에 있었던 소장에게 짙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약간 수그려 말하며 정치승이라는 포종사와 함께 포종사사 정문으로 걸어갔다. 허허, 도대체가 저런 젊은 사람이 부제도 응천부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이곳 신강성을 총책임자인 포종사님이 저 젊은이에게 급전대하시는 것인지. 소장은 홀로 남겨져 머리를 긁으며 포종사와 유성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으니 내실은 밖의 추위와 상관없이 매우 아늑했다. 내실의 2개의 화로는 실내 공기를 따스하게 했으며 한쪽에서 끓고 있는 찻 주전자에서는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 같았다. 2 사람이 흑단목 탁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 탁자는 포종사의 개인 탁자로 보였으며 오직 2 사람만 앉아서 긴밀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폭이었다. 그런데 제도께서는 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금능에서 온 소식에서 제도께서는 청해성에서 공무를 보신다는 이야기였는데 말입니다.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네. 원래는 마교 인물을 만나러 왔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이곳 신강 오로목제에 온 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말이야. 오랜 세월이요? 그렇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지. 차를 마시는 2 사람은 종전 포종사사 정문에서 만났던 유성문과 신강성 승선 포종사사인 정치승이란 인물이었다. 성문은 고개를 내려 자신의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다. 후루룩 꿀꺽. 이를 보았던 정치승도 자신의 찻잔을 들어서 철관음을 한 모금 마신다. 이 철관음은 역시 그윽한 맛에 사람의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군. 그래도 제도께서 주셨던 가배만 하겠습니까? 저는 이곳 신강 오르목제에 부임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이곳 강력한 추위에 제도께서 주셨던 가배가 종종 생각납니다. 어느 때는 그 맛을 보기 위해 주변 상인에게 수소문했지만 이곳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남에서 이곳으로 온 상인에게 소림사가 재배한 철관음을 구할 수 있었지요. 그래, 날이 추우면 따뜻한 가배 한 잔이 그립고 간절할 때가 있지. 후후후후. 제도께서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웃지 마시지요. 특히 젊은 여인들은 제독의 웃음과 미소로 심장이 쪼그라들 것입니다. 자네는 신소리 말고 내가 알기론 이곳 포정사사가 있는 곳은 마교 8구역으로 이곳은 마교 절대 12가 중에 도마적 청가가 담당하는 구역으로 알고 있지. 네, 맞습니다. 마교 내에서 매우 호전적인 가문이죠. 그래,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나? 그것은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는지요? 도마적 청가의 가주를 보고 싶네. 정치승은 차를 마시다가 찬물을 조금 뱉어내었다. 뜨거워. 혀가 데웠네. 제동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그 불과 같은 젓가주를 보신단 말입니까? 도마적 청가 가주가 젓가인가? 적승현은 절대 12가 가주 중에 제일 다혈질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번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기 어렵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후후후후. 나는 지금 마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마교 말단을 만나서 나눌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마교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청해성의 일을 잘 마무리할 것이네. 결국 제도께서는 이곳 마교를 통하여 정세를 파악하시고자 그러시는 것이었군요. 현재 마교 4천마가 소속 중에 구마문을 중심으로 9가문이 청해성의 성가장과 한판을 거하게 벌이고 있네. 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마문과 성가장의 충돌이 아니야. 성가장은
바로 골륜파의 속가자자 가문이거든. 아, 그리고 지금 세계의 도가니 성 가장을 도우려고 나섰어.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2차 정마대전이 벌어질 판이지. 정마대전이란 말입니까? 쉿! 강우 무림에서는 이 정마대전이란 말조차 거론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 그렇게 크게 말하면 아니 되네. 알겠습니다. 꿀꺽. 신강 포정사 정치승은 성문의 말에 매우 놀라서 마른 침을 삼켰다. 성문은 본인의 찻잔을 보았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상념에 잠겼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